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뭐 형편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지부에 와서 지금 30년이 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코로나를 오래 했어요. 2년 10개월을 했는데 지금 저기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코로나에서 브리핑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중대본회의에 제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인데 아마 지방 우리 여러 가지 우리 그 공무원분들도 밑에 거를 많이 하실 거고 국민들은 위에 것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당히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브리핑을 하는데 왜 저기 이기리는 브리핑하면서 실실 웃으면서 브리핑을 하냐. 여러분 제가 보시다시피 이 안경을 벗으면 눈이 좀 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안경을 가벼운 안경을 지금은 썼지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저기 엄중한 시기에 말이죠. 낮에는 4명, 저녁에는 2명만 만나러 가면서 왜 이렇게 그 실시를 뜨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제가 좀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했더니 어떤 기자분이 말씀이 안경을 뿔테로 써라. 뿔테로 쓰게 되면 이 처진 눈과 그런 걸 지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안경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기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게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이건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고 이 편지가 나왔던 거를 어느 그 중앙일보에서 이걸 써줬어요. 써줬더니 그 기자분이 전화 와가지고 한 번쯤 저한테 인터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인터뷰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사회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보험 것이 맨 오른쪽에 있는 비스마르크인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합니다. 예를 들면 때로는 노령이 있기도 하고 질병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실업이라든지 산재에 있을 때 있는데 거기에 맞게 이 보험을 만든 사람이 사실은 독일의 천연재산 비스마르크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질병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으로 또 재해보험으로 연금으로 보험보험을 했는데 상당히 좀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전만 하더라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그런 국가에서 돈을 줘서 그렇게 구비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보험료를 도입하자. 예를 들면은 스스로가 조금씩 그 보험료를 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하자. 뭐 그런 제도를 처음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보면은 그때 우리가 그 보시죠. 연금보험은 1889년이잖아요. 우리가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했기 때문에 건 100년 전에 도입을 했는데 이때의 연금을 받는 나이가 사실은 70이었습니다. 70이었는데 그때 독일의 평균 수명은 사실은 46세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제도가 사실 이제 국민 연금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도입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 먼저는 영국이 되겠죠. 그리고 뭐 노령연금도 있고 돼 있고 스웨덴이 있죠. 1901년도에 도입을 하게 돼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기초연금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 도입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결국 노동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게 돼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도입된 것이 산재보험,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인데 그때는 의료보험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이 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험료는 주로 이제 우리 건강보험은 지금 7.0%인데 지금 2년 연속 지금 이것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동결을 했고 국민연금은 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88년도에 도입을 하고 18세 이상하고 지금 보험료 9% 내고 있고 40년을 가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20세 아니면 60세에 먹게 되면 개인 평균 소득의 40%를 주고 있는데 금년도는 24%, 42%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2,200만 원 쪽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겁니다. 적립금. 이게 지금 우리가 2000년도는 62조가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47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해에 그 스웨덴을 가보니까 스웨덴과 독일에서 되게 부러워하세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지금 적립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개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니네 나라는 지금 1147조라는 돈이 있지 않느냐. 이 돈이 있을 때 빨리 개혁을 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나이가 들게 되면 뭐 노령연금, 장애 있는 연금, 유족연금, 또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되어 있는데 이거 유족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망 시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하고 나가지고 그대로 있어야 되지 이걸 또 다른 분하고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유족연금은 안 나오게 돼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개혁을 지금까지 두 번의 개혁을 했죠. 참 그 지금 저희 보면 여기도 나이 한 50 먹으신 분들은 참 저 운이 좋으신 겁니다. 옛날에 88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3%를 내고 70%를 받고 60세가 되면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내가 100만 원 소득이 있다고 그러면 3만 원만 보험료 내고 40년을 가입하게 되면 70만 원을 받고 60세 받게 돼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점차 이게 3%, 6%, 9% 올라가게 돼 있는데 지금은 올라가다가 사실은 이게 끝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체율이 60%, 50% 이렇게 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이 이렇게 쌓여서 우리 노후소득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퇴직 후 1년 후라는 책을 보니까 그 책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과연 노후소득이 얼마가 필요하냐. 어떤 그 통계청은 뭐 324만 원 얘기도 있고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99만 원 부부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략 정도로 자기 소득의 한 70%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70%라는 개념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을 콜라보 해가지고 보통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우리 노인 어르신들의 70%를 저희가 지금 33만 5천 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가 우리 저 그거죠. 88년도에 도입 그때 경연금을 시작을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33만 5천 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같은 경우에는 54만 5천 원 정도를 저희가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돈은 지금 한 24조 원 정도를 쓰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금년도에 저희가 7월 10일 날 그 노인 어르신 인구가 그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62명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아마도 해마다 지금 한 50만 명 정도 늘어납니다. 내년쯤 되게 되면 전체 어르신들이 그 전체 우리 국민들 전체에서 20%가 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계속 이건 올라갈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번에 그 누구죠? 우리 저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께서 사실 그걸 하셨잖아요. 그 저출생 그거 위해서 그 아이들한테 자기 직원들한테 1억씩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영그룹에 한번 갔습니다. 가가지고 회장님께 여쭤봤어요. 회장님 왜 이거 주게 됐습니까? 했더니 지금까지 너무나 심하지 않냐 그것이. 그래서 그랬어요. 회장님 그러면 그때 76억을 주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애가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2년도 이후에 이제 나온 애들을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 사이에 애가 둘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애 둘 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돈 받아먹고 퇴직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말씀이 그 애들이 우리 직원들이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번에 이제 아마 또 여쭤봤더니 또 애를 뭐 셋째를 낳는다. 그러면 또 뭐 임대주택을 또 주신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나 뵙고 했던 얘기가 충분히 이렇게 직원들에 대해서 하게 되면 법인세라든지 또 소득세 같은 거를 없이 하겠다 말씀드려가지고 그때 이제 그걸 정책을 바꾸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이중근 회장님께서 지난번에 어디죠? 저 10월 21일 날인가요?
그때 그걸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 연령이 지금 65세인데 75세로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의견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나이 60 먹으신 분 같은 경우도 옛날로 치게 되면 지금 42밖에 안 됩니다. 그 옛날에 60 환갑쯤 되면 아시다시피 그 뭐 한복 입고 여기다 호박 달고 환갑하고 얼마 있으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자기 나이에 0.7 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옛날에 70년도 때의 그 건강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신한일보 우리 기자님은 지금 몇 세시죠? 예, 예. 마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다가 많아요. 그 0.7을 곱해야 그 옛날 건강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금 마흔 하나입니다. 자, 기금은 말씀드린 대로 1147조가 있게 돼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퇴직연금 있죠. 그래서 퇴직연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 계시면 1년을 넘게 되면 한 달치 공급을 주잖아요. 그 사업주가 그게 지금 335조 원 정도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나이를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연금 수령 비율은 10%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애들 결혼식 할 때라든지 아니면 전생할 때 그때 많이 찾아가시더라고요. 또 개인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뭐 159조 정도 돼 있고 한 45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연평균 한 295원이니까 한 25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기 지금 혹시 선생님 지금 우리 보험료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우리 국민연금 보험 우리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우리 몇 프로인지 아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 보험료가 9%입니다. 9%. 그런데 9%인데 우리가 지금 수지 설계상 40%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100만 원 지금 소득이 있다고 그러면 9만 원을 내고 60이 되게 되면 40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3만 원을 내고 40년 지나고 나면 70만 원을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 그겁니다. 뭐냐면 40%를 받으려고 그러면 사실은 19.7%의 돈을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18%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밖에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7%가 아직 돈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료가 이렇게 쌓이고 있어요. 현금이요. 왜냐하면 지금 1147조가 있지만 이 돈 자체는 금년도가 나가는 돈이 39조가 나가고 들어오는 돈이 58조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쌓이고 있는데 이게 점차 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적자가 돼가지고 2056년도 되면 완전히 기금이 소진되는 그런 케이스에 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 10.7%를 안 내고도 이 돈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돈에 그것은 누가 돈을 이렇게 하게 되냐면 결국 우리 아들이라든지 손자라든지 그분들이 다 내게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표입니다. 적정하게 내고 적정하게 받아야 되는데 40%를 받으려고 하면 19.7%를 내야 되는데 지금 9%밖에 안 내고 있기 때문에 10.7%가 돈이 안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40%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누가 돈을 내야 되냐? 우리 아들이라든지 우리 손자 손녀가 이 돈을 다 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런 거거든요. 확정 급여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40%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는 건 상관없이. 근데 확정 기여금 같은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내는 돈 가지고 퇴직연금처럼 알아서 불려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여기 40%를 9%를 내든지 뭐 10% 내든지 간에 이걸 받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정말 이렇게 그 노인 인구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돼가지고 중연령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2070년 되게 되면 그 평균 연령이 63세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총 인구 같은 경우도 점차 이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 다행히도 제가 이제 뭐 이 연금도 하고 있지만 이 저출생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년 들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7월달 보니까 지난해 7월달보다도 1,516명이 더 많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8월달에도 1,110명이 더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코로나 끝나고 나서 결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결혼식 한 그런 걸 보니까 7, 8월달도 한 4,000건 이상을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8월달까지 지난해보다도 15,000건 정도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참 재밌어요. 그 우리가 그 OECD 평균적으로 그 혼외 출산, 비혼 출산이 나가지고 그게 42%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62%가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더라도 그 낳은 애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국가에서 그 복지 혜택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을 해가지고 엮여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속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 5% 정도만 비혼 출산이고 나머지는 다 결혼을 해 애를 낳습니다. 근데 지금 남자는 보통 34세 결혼을 하고 그 여성분들은 31.4세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여성이 낳기 때문에 초산 연령이 33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성이 결혼하고 나가지고 1.6년쯤 되게 되면 보통 아이들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그 내년도쯤 되면 아이는 금년보다 많이 태어나겠다. 지난해가 우리가 0.7명인데 그 가장 많이 나올 때가 1960년도거든요. 108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 63년, 14년 해가지고 100만 명이 있다가 72년까지도 거의 90만, 100만 있다가 2002년도가 50만이 됐고 2022년에 25만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한 50년 만에 4분을 줄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아마도 좀 많이 태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여기 이제 여러 우리 기자님도 계시지만 그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혼을 늦게 하니까 사실은 난임입니다. 지금도 10명 중에 1명 아이들이 난임 시험관하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6명은 쌍둥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여성분들이 보통 31.4세 결혼하다 보니까 옛날로 말하면 노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많이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난임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 자기가 진짜 아이를 낳으려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게 하자. 근데 우리 20대라든지 뭐 30대 초반 같은 경우에 이 여러 가지 뭐 결혼을 뭐 권장하게 하게 되면 되게 반발이 있어요. 아 왜 우리 보고 결혼을 하느냐, 우리가 애 낳는 기계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만 또 역으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차병원이 보통 한 8,000명 이상 낳거든요. 그 시험관 하기로 가서 보면 정말로 그 난임센터 가보면 진짜 아기를 낳으려고 그렇게 간절히 하는 부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30대 초반만 하더라도 몰랐는데 이제 30대 중반이 돼가지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까 이미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그 20대 말하고 3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난임 시술 그 비율이 한 70% 됩니다. 7, 80% 되는데 35세가 되면 40% 떨어집니다. 성공률이. 그리고 40%, 40세가 되게 되면 10%가 되고 45세가 되면 거의 안 되는데 그래도 간혹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그 간담회도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5세 결혼한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있는 아이들 처음에는 그 자기 친구들도 결혼 많이 했 거기 아이 뭐 안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생각 안 했죠. 그래서 아이를 가지려고 해서 병원을 갔는데 어떤 게 생겼냐면 그때 이제 그 여러 부인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부인암이 발견이 됐을 때 그 의료진을 원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 빨리 했으니까 빨리 항암 치료 들어가고 방사선 치료 받읍시다. 그렇게 해서 이분은 그때 이제 36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항암 치료 받고 방사선 치료 받고 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아이를 가져라 했는데 이 다 끝나고 나가지고 바로 아이를 못 가진대요. 왜냐하면 그 방사선 잔존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0개월간 못 갖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한 3년이 훅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를 지금은 상당히 지금 뭐 힘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난임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혹시라도 의료진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빨리 그 난자를 냉동해서 얼리든지 그렇게 하면 조언을 해줘야지 그냥 하게 되니까 내가 지금 어렵게 됐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경우에는 난자를 냉동하는 비용도 해주겠다. 그리고 평생 3번 정도의 가입력 검사, 그 여성은 AMH 검사 같은 경우, 남성 정자 검사를 해주겠다. 그리고 그 시험관하기 시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평생 25회인데 아이당 25회를 해주겠다. 첫째 25회, 둘째, 셋째 25회 이런 걸 지금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거의 11월 1일 날 시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충남도도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험관하게 하면 하는데 300 들거든요. 보통 70% 정도는 우리가 그 건보에서 주는데 30% 정도는 사실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득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180%니까 부고해가지고 620만 원 미만은 지원해주고 아니면 지원 안 해줬는데 그것도 다 해가지고 지원을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아이를 낳으려고 간절히 원하는 그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것이 또 하나의 방책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청년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나중에 2050년도 뭐 고갈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받을 수 있냐 그런 것이 제일 많이 있고요. 보험료 천천히 올려가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노인 빈곤율은 아직도 높은 뭐 그런 상태입니다. 자, 개혁 경과인데요. 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하고 2차 이렇게 돼 있어서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득에 비추는 건데 점차 낮아지고 있고 수급계 제일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2차 개혁에 이게 2007년도의 개혁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국민연금법이 9%를 유지하는 안도 있었고 이 두 번째가 정부안입니다. 9%에서 12.9% 또 지금 13%가 안을 냈잖아요. 그 대체율은 50%는 뭐 노령연금 주는 안인데 그때 4월 2일 날 통과된 것은 오로지 이것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소득액에 되는 60%를 가입자 평균 소득에 5만 원 해가지고 그때가 5%니까 그때 8만 3천 원 주는 아이인데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시면 그때 이제 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번째 아니죠. 정부 원안 같은 경우도 보험료는 한 4% 올리고 대체율은 깎고 또 되는 아닌데 이런 것은 사실은 다 부결이 돼버리고 맨 아래에 있는 거 준원안만 그때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약사발은 걷어차고 알사탕만 먹게 됐다. 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기초노령연금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은 이거를 연금 개혁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거 있었거든요. 수단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본선은 그대로 있고 예인선만 가능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7월 달에 사실 이걸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60%에서 40% 바꾸고 노인분들한테는 평균적으로 10%까지 돈을 주는 방안. 지금 저희가 주는 것이 거의 그 10%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많죠. 기본적으로 스웨덴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배가 돼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27.8%입니다. 우리보다도 한 3배 정도를 보험료를 더 내고 있죠. 근데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한번 소요사태가 일어났죠. 왜냐하면 지금 프랑스는 그 62세대가 되면 한60% 정도의 그 돈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62세가 되면 이제 나도 이렇게 퇴직하고 D7 가서 잘 놀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62세가 64세로 늘린 겁니다. 마크롱이 그랬더니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요즘 상당히 프랑스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 하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험료율은 우리 27.8% 우리보다 한 3배를 더 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도 뭐 스웨덴도 이렇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다 저렇게 13%에서 18% 올리는 거라 생각해야 되겠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본은 고이즈미 주니치로 때 그때 이걸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연금은 한 70년 보고 있거든요. 보통 20대에 그 자기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90대쯤 되면 들어가시기 때문에 70년을 보고 있는데 일본은 100년 동안에도 연금이 충분히 있을 정도로 그거를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독일 가서 발견한 건데 노인 장교양 보험료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아이 하나 있으면 3.4%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거잖아요. 3.4면은 본인이 1.7을 내고 사업주가 1.7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애가 하나씩 늘게 되면 0.25씩 떨어집니다. 보험료를 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지금 몇 명이 5명 같은 경우에는 2.4%인데 0.7은 본인이 내고 그 나머지 1.7은 사업주가 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아니 이거 똑같이 아이가 많다고 이렇게 보험료를 깎아주는 게 말이 됩니까? 했더니 독일 그 보험료 차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초에는 이렇게 아이를 안 가진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부여한 겁니다. 보험료를 더 내라고 했더니 독일 연방 법원에서 우연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다시 이걸 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나니까 아이를 깎아주는 식으로 그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연방 법원에서 합헌 판결이 나온 거예요. 아니 왜 이게 이렇게 깎아주게 되냐 했더니 그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이 노인 장교양 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깎아줄 만하다. 그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제가 지난번에 놀란 그런 케이스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62세, 64세를 하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뭐 지금 막 난리가 나 있는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사례점 같은 거 보니까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했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재정 계산도 하고 운영에 수립해가지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좀 기자들 우리 여러 이해 관계자들 간담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전문가 의견도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공론화에서 KBS 그게 공론화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공론화 결과는 사실은 뭐죠? 이렇게 보험료율은 13% 정도로 하고 그 대체율은 한 50% 올렸으면 좋겠다. 더 내고 더 받겠다. 뭐 그런 것이 가장 많은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21대 국회 마지막에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9% 40% 940이라고 하고 되고 있는데 이게 2055년쯤 되면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요게 13, 43, 44, 45 해가지고 그때 여당에서는 43, 또 야당에서는 45 가지고 있다. 나중에는 뭐 44라는 그 의견도 나왔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소진 시기는 뭐 한 63, 64 해가지고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 있는데 여러분 요걸 좀 봐주세요. 그때 논의했던 것이 뭐냐면 보험료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에서 13 가게 되면 4%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매년 0.5%씩 해가지고 8년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율을 4% 올리게 되면 이것은 40년 동안 올리게 되기 때문에 0.1%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5하고 0.1 차이를 보게 되면 사실은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사실은 더 큰 5배의 큰 효과가 있는 뭐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속 가능해야 되겠다, 세대가 공정해야 되겠다, 노숙 보장해야 되겠다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저희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지속 가능성한 것, 보험료를 어떻게 올려야 되겠다 뭐 그런 것이고 세대 형평성하는 것, 노숙 보장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은 지금 9%인데 13%로 4% 올리게 되어 있고요. 13% 되게 되면 보통 이런 근로자분들은 6.5, 6.5 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소득대시율은 현재 40%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42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잔존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기금 수익률은 지금 저희가 4.5를 보고 있는데 이걸 5.5로 한 단계를 높였습니다. 근데 기금 수익률을 1% 올리게 되면 이것은 보험료를 2% 올리는 효과가 있고 달리 말하면 그 기금 소진 시기를 5년을 연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걸 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대체로 우리나라가 보시죠. 일본이 제일 저 느낌에 제일 많은 2,188조고 노르웨이가 1,693조, 우리가 세 번째 되는 거죠. 노르웨이는 참 복이 많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것이 국고펀드인데 그쪽에 유정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나온 돈이 사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옛날에 미국을 보니까 참 미국도 복이 많은 나라더라고요. 옛날에 알래스카 같은 경우가 사실 러시아에서 땅을 그때 샀거든요. 아주 헐값에 샀었죠. 근데 거기에서 사실 유정이 터져가지고 그 알래스카 같은 경우가 10월달인가 11월달쯤 되게 되면 무조건 한 사람당 2,000불씩을 나눠줍니다. 그게 다 뭐냐면 유전에서 나온 그런 소득인 거죠. 저기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저돈의 대부분은 사실 유전에서 나온 그런 돈입니다. 자동 조정 장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이 재정 수지를 이렇게 맞춰놓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 뭐랄까 나이가 이렇게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83세까지 살고 있는데 조금 더 있으면 92세까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던 기간이 7, 8년이 늘어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떤 거가 있냐면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저기 그 뭐랄까 지금까지 있던 그 저수생이 돼가지고 보험이 낼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정을 규정을 맞춰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저수생이 돼가지고 보험이 낼 사람이 돈 낼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받을 사람들이 더 오래 받거나 하게 되면 재정이 안 좋아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곱해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지난해 받게 돼 있는데 금년도는 물가 상승이 3.6%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6% 올려가지고 금년에는 103만 6천 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이 좋은 것이 국민연금은 항상 물가를 인상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의 수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신라면 하나 값이 나중에도 신라면 하나 값을 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개인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은 주는 게 100만 원에 100만 원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03만 6천 원을 제가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3년간 평균적으로 저수생이 됐다.
이런 가입자들이 줄었다. 그 부분이 0.3이다. 그 0.3을 내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그 뭐죠? 그 기대 여명 평균 수명의 증가율이 0.3점 된다.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0.6이 되잖아요. 그래서 0.6을 그 제하고 3을 103만 6천 원에서 103만 원을 주겠다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는 뭐 우리 괜찮죠. 우리 나이 한 40, 50분들은 괜찮은데 그만큼 20, 30대 되는 분들이 아니면 지금 10대나 있는 분들이 그 친구들이 그 돈을 다 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현재처럼 지금 있으면 2056년도가 이렇게 기금이 소진되는데 13, 40을 했을 때는 2072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수지적자 1번 됐을 때는 뭐죠? 2077년 급여보다도 지출이 지출이 더 많이 나갈 때 2036년입니다. 보험료보다도 나가는 더 많을 때 그거 하게 되면 2088년까지는 이게 그 기금이 가능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참 그렇습니다. 이게 그 여러 가지 이거는 저희가 세대별 이상 차등화인데요. 그거를 좀 달리하겠다 그런 겁니다. 50대는 좀 더 빨리 내고 나갔고 40대는 똑같고 여기는 좀 늦게 내면 된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의 간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3, 4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더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0대는 원래 공론할 때 0.9%씩 4년, 8년 그렇지만 50대는 조금 좀 빠르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되겠고요. 근데 그 근자에는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50세 같은 경우는 지금 75년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쭉 보게 되면 95년도에 입직을 한다고 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6% 내고 70%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는 60%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합해서 보통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은 30년 하게 되면 어떤 30년 중에 10년은 70%를 계산하고 또 10년은 60%, 10년은 50% 그 사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50.6%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9.7%밖에 보험료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맨 아래 보시게 되면 우리 20대 같은 경우에는 대체율이 42%를 다 받게 되는 거죠. 그 대체로 그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제도를 도입할 때는 처음에는 다소 좀 후하게 이걸 하게 되어 있고요. 점차 이제 가면서 정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세대별 우리 차동화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제도 초기에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는 우리 40대, 50대 분들이 다소 이해해 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세는 생애 평균 보험료 9.1%입니다. 총 보험료는 1억 3,860만 원을 내고 이분은 3억 5,9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12.3%를 내고 2억 9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된 뭐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국가에서도 당연히 직업을 보장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게 그겁니다. 내가 낸 보험료를 내가 받을 수 있냐? 2050년도에 수준된다는데 그렇다고 내가 내 돈은 다 어디 간 거냐?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 거거든요. 출산 크레딧하고 군 크레딧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둘째 애부터 인정을 해줍니다. 셋째 18개월인데 그렇지만 지금은 0.7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애 하나 나는 것도 다자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군 복무 코드 같은 경우도 군대 같은 경우 6개월 해주고 있는데 군대도 전체를 다 해주겠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열심히 저희가 해주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의무 가입 기간 상한인데 아마 이것은 저희가 59세쯤 돼 있는데 아마도 장기적으로 64세로 이렇게 올리려고 그렇게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일본 가보니까 일본은 그 민간에서는 지금 65세가 지금 정년이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은 60세인데 2022년부터 늘어났더라고요. 공무원은 65세로 그리고 민간은 70세로 그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국장이 만약에 그 60세가 되게 되면 그때는 그 4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에 입식이 되게 되면 4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6개월 정도는 본인 받는 금액의 70%를 받게 돼 있고 그렇지 않고 또 한 6개월 지난 다음에는 상한 봉급의 70%를 받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보니까 일본도 뭐 정년 연장제 있고 뭐 제공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을 해서 거기에 자기가 뭐 연공 서열식을 해가지고 호봉이 뭐 33, 34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멈추고 새롭게 계약을 해가지고 되는 뭐 그런 케이스를 하다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일본은 47년부터 49년까지 단가이 세대라고 있었습니다. 보통 3년인데 그때 한 해에 나왔던 인원이 그 260만 명입니다. 그런데 2010년쯤 되니까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년 연장의 목소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2010년쯤 되게 되면 그때 30번 친구들은 1980년이나 85년인데 그때는 150만 명밖에 안 태어난 거예요. 근데 260만 명 정도는 50년쯤 돼가지고 60년 태어나서 그때 이제 이렇게 퇴직을 하는데 새롭게 들어온 친구들은 150만 되기 때문에 110만 명이 한 해에 생산 일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나왔던 것이 뭐냐면 직장에 집에 있는 그 여성분들이 와서 좀 일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노인분들이 일을 더 하라. 그게 자연스럽게 생겼는데 아마도 우리 같은 경우도 전문가 따르면 2030년쯤 되면 그런 운동이 자연적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저희가 40만 원으로 인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만 5천 원인데 이게 이제 26년도 그때는 저소득자 아마도 한뭐 500만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먼저 40만 원을 드리고 그 27년도에는 나머지 700만 명 정도에 대해서 40만 원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줬다 뺏는 연금도 이제 저희가 이거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의무화를 하고 수령을 유도하고 수익을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 같은 경우도 가입을 촉진하고 연금화를 제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뭐 노후 보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 양준혁 선수가 대방어를 들고 있더라고요. 17년 전인가 해가지고 이 친구가 저쪽 남해안에서 수산업을 하면서 대방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 양준혁 선수를 뭐 알기도 하지만 상당히 제가 존경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양신인데 전력 질주예요. 그래서 양준혁 선수는 보통 뭐 만세 탑법도 쓰기도 하지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조건 치고 나면 1루까지는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구 선수 보게 되면 이게 뭐 땅볼에 안 치게 되면 그냥 가다가 말잖아요. 근데 양준혁 선수는 정말로 1루까지 제가 땅볼을 치고 뭐 뜬공을 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양 선수 이렇게 그걸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인류까지 죽으라고 뛰고 있다고 보면은 상대방에 있는 뭐 유격수라든 그 사람들이 또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개를 또 자기가 안타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가만히 제가 이번 주말에 듣고 나가지고 정말로 저도 그